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신영고등학교 교육과정 부장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호진이라고 하고요. 예, 반가워요. 이 영상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내년도에 배울 과목을 곧 선택하시게 될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영상이고요. 사실 2학년 여러분들은 1학년 때 이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할 거고요. 그리고 1학년 때 했던 선택에 비해서 선택할 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을 거고요. 근데 다만 좀 중요한 사항이 몇 개 있어가지고 일정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이거 보시고 이제 대략 한 달 정도 고민할 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천천히 고민하셔가지고요. 과목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정부터 안내 드리면 이래요. 일정은요. 지금 이제 6월이죠. 벌써 6월인데 이제 과정에 대한 안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담임 선생님들하고는 같이 연수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는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학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을 따로 찍어서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런 거 아시는 거 별로 안 좋으신가요? 아시면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시나요? 그래도 이제 같이 알고 같이 얘기하면 좀 더 좋은 선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한 달 정도, 한 달 넘게 좀 여유 있게, 그리고 사실 최종 마지막 선택은 작년에 해보셨다시피 뭐 9월이나 돼야 최종 선택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과목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얻고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도 고민하면서요. 6월까지는 어쨌든 이제 연수 안내 이런 시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작년처럼 7월에 첫 선택을 하고 여름방학 지나고 이제 2학기 들어서 최종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1차 선택, 그러니까 최초의 선택은 7월 16일 날 할 거예요. 다시 안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과목을 다 개설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현실상 그렇게 뭐 쉽진 않아요. 근데 최대한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그 중간 지점을 찾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선택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9월 17일경에 이제 끝내려고 해요. 물론 물론 최종 선택이 끝나고 나서도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학교 사정상 뭐 못 열리는 과목이 그때 이제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선택 이후에도 일부 조금 수습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12월까지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작년에 또 해보니 뭐 겨울방학 동안에도 뭐 이제 나 과목 바꾸겠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제 내년 3월에 학기가 개학하고 나서 과목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못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바꾸는 거는 좀 번거롭긴 해도 불가능하진 않으니까는 혹시 뭐 진로 계획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2학년을 마치고 봤더니 좀 자기의 이제 계획이 바뀌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뭐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조금 귀찮긴 해도 번거롭긴 해도 그래도 뭐 가능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이거 작년에도 쓰셨는데 우리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비슷비슷한데요. 요거 보시면서 혹시 이거 안 받으셨으면은 지금 잠깐 영상 멈추시고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요거 가진 상태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받으셨죠? 네, 요거 어, 일단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못하긴 했는데요. 올해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을 쭉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뭐 서약서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검사했던 결과를 여기다 적는 난도 있고, 그리고 2학년 때 뭐 어떻게 공부를 준비했고, 뭐 그래서 어떤 과목을 택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 할 페이지는 7페이지. 여기 보시면 7페이지. 7페이지에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나는 결국에 어느 쪽 방면으로 뭐 대학을 가려고 한다거나 혹은 대학을 안 갈 친구들도
과목 선택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만 모든 걸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7페이지, 8페이지를 주로 우리가 쓰게 될 건데요. 이제 주로 이때 지금은 이제 8페이지를 보시면서 내년도에는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게 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면은 뭐 유의사항이라던가 아니면은 수능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참고로 좀 보시고요. 자, 8페이지 보시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 한번 경험해서 설명하기도 좀 편하네요. 다 아시죠? 대략 아시죠? 일단 파란색, 파란색이 아니고 파란색. 파란색은 학교 지정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선택을 하지 않고요. 학교에서 이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뭐 국가에서도 어떤 과목들은 들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런 것들이고요. 주로 수능 과목이랑 관련된 국영수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체육은 모든 학기에 다 해야 돼요. 규정상. 그래서 체육도 있고요. 음악도 듣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제 선택. 첫 번째 선택은 이제 녹색 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진로 선택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크게 봐서는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보통은 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좀 이해하기 쉽게 보통은 일반 선택은 수능 교과랑 좀 관련이 있고요. 진로 선택은 수능 교과는 아닌데 진로 탐색을 위해서 내가 이 과목 들어봤는데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흥미롭네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조금 더 편하게 들을 수 있게 마련한 과목들이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뭐 2학년 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신 성취도는 나와요. 지금 있는 여기 네 과목 잠시만요. 좀 필기를 좀 해가면서 자, 이 네 과목인데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요렇게 한 묶음이고요. 요렇게 한 묶음이네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 부분은 거의 선택이 좀 무의미합니다. 왜냐면 맞다. 요 용어도 좀 우리가 보통 문과 이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문과 이과는 공식적인 표현은 없어요.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문과 이과라는 그 기준 구분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문사회 계열의 대학을 진학하려는 애들이 문과인 거고, 그지? 그 과목들을 주로 배우고, 그리고 이공계 계열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 이과라고 보통 부르고, 갖고 원래는 없지만 좀 서로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문과 이과라고 통칭할게요. 어쨌든 문과를 간 학생들이 미적분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수능에서도 안 봐도 되고요.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수학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심화국어나 영미문학 읽기는 이제 2+2라고 되어 있는데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는 국어랑 영어를 함께 듣는 거죠.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요. 국영수 진로 선택 과목 중에 태기를 하는데요. 인문사회 계열은 그러니까 문과는 심화국어랑 영미문학 읽기를 추천하고요. 이공계열은 미적분을 추천합니다. 이게 추천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지금 3학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과는 열애 없이 미적분을 듣고요. 문과는 열애 없이 국어랑 영어를 들어요. 이럴 수는 있어요. 나는 대학 가는 걸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리고 문과 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미적분을 공부하고 싶다. 그냥 순수한 마음에 이럴 수 있을까요? 근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추천은 하지만 이거 좀 잘 들어주세요. 본인이 이과여도 국어나 영어를 선택해도 되고요. 문과여도 미적분을 선택해도 돼요. 근데 1차 결과를 받아보고 그게 너무 소수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과생 중에 단 한 명만 미적분을 난 듣겠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규 시간 내에 수업 편성이 안 되고요. 막 밤에 수업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큰 무슨 뭐 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해야 이과는 미적분, 문과는 심화국어나 영미문학 읽기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1차 결과를 보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건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일단은 하나 미안해. 뭐가 미안하냐면 여기 지금 여행지리랑 융합과학밖에 없는데 여기 하나 추가를 지금 적어 놓으세요. 이게 인쇄가 뭔가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융합과학하고 과학사도 하나 더 있습니다. 과학사.
그러니까는 세 과목인 거죠. 여행지리나 융합과학이나 과학사 중에 택 1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세 과목 중에 택 1. 그런데 이거는 약간의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냐면, 자, 지금 본인이 해당하는 사람은 좀 잘 들어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여행지리는 인문사회 계열, 그러니까 문과 계열을 추천하고요. 융합과학은 이공계열 학생들이 듣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강제되는 학생이 있어요. 과목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이죠. 어떤 학생들이냐면은 지금 2학년 때 사탐이나 과탐만 몰아서 들은 학생이 있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본인이 물화생지를 듣고 있다. 손. 그죠? 이과생들 중에 있죠. 반대로 과탐 과목을 하나도 안 듣고 있다. 손. 문과생들 중에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학생들은 약간 이 부분에서 강제가 됩니다. 왜 강제가 되냐면 이유가 있어요. 괜히 그냥 시키는 건 아니고. 첫 번째로는 적어볼까? 공간이 없는데. 첫 번째로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필수 이수 단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들어라. 물론 이걸 안 듣는다고 졸업이 안 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 초중등 교육법 상에는 여러분의 졸업은 출석 일수로만 하기 때문에 뭘 듣고 뭘 안 듣는다고 졸업이 안 되진 않아요. 근데 다만 국가에서 정해놓은 필수 이수 단위를 안 들었을 경우에, 국가에서 정해놨는데 안 들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너는 왜 안 들었니? 학교에서 못 듣게 했니? 그거 아니죠. 그럼 그 이유가 없다면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자, 물화생지를 들었던 학생들은 반대쪽 사탐 과목을 하나 들어야지만 필수 이수 단위가 충족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학생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대학 있죠. 그 대학. 서울대 학교에서 이렇게 들어야지, 그러니까 필수 이수 단위를 꼭 맞춰 들어야지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두 가지 요건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을 이유가 없어요. 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물화생지 선택자는요, 반드시 여행지리를 택하셔야 됩니다. 과탐을 안 들었던 친구들 있죠? 사탐 4과목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사탐 3과목이랑 중국어, 일본어를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 융합과학이나 과학사를 들으셔야 돼요. 다행히 이 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에서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반대쪽 걸 듣는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네. 자, 이 학생들을 제외한 경우에는 문과는 여행지리 추천드리고요. 이과는 융합과학이나 과학사를 추천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1차 결과 받아보고 저희가 분석해 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들은 꼭 들어야 된다는 거. 자, 다음이요. 다음은 이제 탐구입니다. 저희가 2학년 때 탐구를 많이 들었죠? 탐구를 4과목이나 선택해서 들었어요. 어떠십니까? 이제 많은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해서 들으셨을 텐데, 어떤 과목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고, 어떤 과목은 별로 이제 생각 안 했는데, 공부해보니까 나랑 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좀 다양한 뭔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2학년 때 들었던 과목들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생기부를 좀 탄탄하게 하기도 하고요. 자, 근데 3학년 때 듣는 탐구는 좀 목표가 좀 분명합니다. 주로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은 기본적으로는 택 2예요. 지금 8과목이 있네요. 문과 4과목, 사탐 4과목, 과탐 4과목. 자, 이것들은 전부 수능 선택 과목이고요. 그래서 핵심은 2가지 선택을 가능한데, 본인이 수능에서 응시할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2학년 때 했던 과목을 해도 사실 수능에 선택해도 무방하긴 한데요, 까먹잖아. 1년 지나면 사실 탐구는 많이 까먹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3학년 때 수능으로 택할 과목을 정하고 하셔도 되고요. 물론 본인이 2학년 때 공부가 잘 돼 있으면은 그걸 기반으로 학교 수업은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2학년 때 과목을 해도 됩니다. 당연히 해도 되고요. 근데 다만 학교에서 많은 시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수능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수능 응시 과목 위주로 선택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택 2잖아요. 택 2라서 8개 중에 자유 택 2를 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학생이. 나는 문과 쪽 대학을 가고 싶은데 물리투를 두고 싶어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마찬가지로 이공계 계열을 가고 싶은데 사상 과목을 하나 듣고 싶어요. 가능은 한데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리고 뭐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문과 학생은 요 네 과목 중에 하나, 두 개, 이과 학생은 요 네 과목 중에 두 개 이렇게 획득하시기 바래요. 네. 그래서 뭐 문과에서도 인기 있는 과목이 있고 수능에서 인기 없는 과목도 있고 뭐 그러는데요. 이거는 철저하게 본인에 맞춰서 본인이 2학년 때까지 공부한 걸 기반으로, 그리고 탐구 사탐 과목들 같은 경우나 그 과탐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과목마다 쓰는 머리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주로 어떻게 선택하시냐면은 그냥 막 애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으로 막 가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나랑 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건 철저하게 기본적으로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과목, 나랑 좀 맞는 과목, 그게 잘 돼서 수능을 같이 봐보면 훨씬 좋고요. 자, 수능 응시 과목 위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양이에요. 3학년 교양은 좀 간단한 구조고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1, 2학년 때랑은 다르게 조금 더 이제 입시에 좀 집중해야 되는 힘든 시기죠. 지금 3학년들 저 수업을 한번 들어가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곧 겪을 일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교양을 2학년 때는 말 그대로 이제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들었다면은 3학년 때도 뭐 비슷하긴 한데요. 과목 수가 좀 적죠. 논술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과학하고 지식재산 일반은 약간 이쪽 방면으로 뭔가 대학이 아니더라도 사실 가정과학이나 지식재산 일반을 배우면은 이게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문화, 일본문화는 그 집중반 아이들.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집중반 아이들은 들으셔야 되고요. 반대로 집중반이 아닌데 중국 문화나 일본 문화를 듣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죠. 들으셔도 돼요. 들으셔도 되는데 아마 수업 난이도가 집중반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는 좀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따라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3학년 선배들은 어떻게 주로 선택했냐면 거의 대부분 별 생각이 없으면 별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으면 보통은 논술을 다 거의 대부분 듣고요. 가정과학 하나, 지식재산 일반 하나, 반이 이렇게 하나씩 개설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반 하나, 일본반 하나 이렇게 갖고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논술을 제외한 나머지 거를 듣고 싶다고 하면 들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논술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과목 설명은 다 드렸고요. 2학년 때 비해서 굉장히 좀 단순하죠. 제가 봤을 때 핵심은 2학년 때를 지내봤더니 나는 이공계 계열로 계속 가겠다. 아니면은 문과 계열로 계속 가겠다. 그게 이제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 안에서 수능을 무슨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 갖고 탐구 과목을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나올 것 같은 질문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계열 변경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물화생지를 들었는데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뭐 성적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문과 과목으로 3학년 때 틀어도 됩니까? 됩니다. 그냥 3학년 때 문과 탐구과 사탐 과목을 고르시면 돼요. 무슨 뭐 단위수라든가 이런 거 제약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에도 사탐 과목을 공부하다가 나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과가 어울리는 것 같아 하면은 그쪽 물투 물투 하트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물론 그런 학생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과에서 문과로 가는 학생은 있는데 문과에서 이과로 가는 학생은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과탐 과목은 위계가 있어서 원 과목을 안 배우는데 투 과목을 배우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렵죠. 어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뭐 2학년 때 해보셨지만 좀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막 유불리를 굉장히 따지게 돼요. 그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좋아서 잘할 것 같은 과목을 먼저 고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학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진로 계획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사실 과목 선택하기가 좀 편하죠. 거기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근데 진로가 아직도 없을 수 있죠. 뭐 아저씨들도 없어요. 진로라는 게 사실 뭐 선생님들도 그냥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선생님을 만약에 관둔다면은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진로를 어렸을 때부터 정했고 그거를 쫙쫙쫙쫙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굉장히 이거 뭐 좀 딴 얘기인데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미안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좀 약간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이 사회가 돼 있잖아요. 뭐 1학년 때 해갖고 막 뭐 스펙 안 쌓으면은 대학 입시 불리할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물론 뭐 진로를 미리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그거에 맞췄고 이런저런 일을 본인이 즐기면서 한다면 당연히 좋죠. 좋겠지만은 강제로 진로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스펙을 막 억지로 쌓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요, 진로가 아직 안 정해진 학생들 당연히 많을 텐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해보면서요, 과목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좀 그 말이나 글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네. 자, 과목 정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작년에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책자라던가 그리고 올해도 하나 만든 게 뭐냐면은 아마 과목 선택 시즌에 여러분이 많이 다니는 복도에 이렇게 생긴 사람 키 정도 되는 약간 이제 세우는 현수막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책자는 너무 정보가 많아서 여러분이 들떡들떡 하다 보면은 정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 애들끼리만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문과생이라면은 동사, 사문, 삼국지리, 생활과 윤리 4개 중에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 4과목만 이렇게 과목 정보를 해가지고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현수막을 몇 개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책을 굳이 안 보시더라도 보기에 좀 편하시게 만들어 놨고요. 그 밖에 뭐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해 놨습니다. 뭐 동영상도 있고요. 뭐 교과서 전시 작년에 했던 것처럼 할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 여러분께 여쭤봐도 되지만 저기 뭐 패들렛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거기다가 궁금한 거 올려놓으시면 제가 보고 답변 달아드리기도 할 테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담임 선생님, 그리고 진로 선생님, 그리고 뭐 저 친구들, 선배들과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하고도. 자, 마지막입니다. 일정은요, 7월 16일날 첫째 선택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상황 봐가면서 2차, 3차 선택한 다음에 최종 연로는 9월 17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물론 이 뒤에도 소수 바뀌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괜찮아요. 네. 이건 제가 PPT를 안 뺐네요. 담임 선생님이 아니죠, 여러분은? 예, 그래 그렇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드려야 될 정보는 다 드린 것 같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 과목을 선택한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냥 과목을 선택해서 그거를 공부하고 거기에 이제 입시에 쓰고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과목을 고르지라고는 고민을 하면서 따라오는 고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좋아하지라거나, 혹은 내가 이런 거를 공부했더니 내가 알지 못했던 건데 나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라거나, 혹은 그냥 더 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긴 하지만은 내가 뭘 좋아한다거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거나 그러니까는 너무 바쁘잖아요. 학교 생활 바쁘고 좀 빡빡한데 과목 선택하는 김에 그런 이제 본인의 좀 인생에 대한 그런 길도 방법도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을 고르냐보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뭐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뭐 불편하신 거나 있으시면은 그런 거 최대한 많이 없게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준비해서 제공해드리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겠습니다. 네,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겠다, 그지? 고민 시작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